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갈릴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스탠다드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다음 주에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다음 주가 이번 주입니다. 벌써 한화 기준 비트코인 1억 7천만 원이 이제 넘었거든요. 1억 8천, 9천, 그 다음 2억도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한국 사람에게는 비트코인 1억 원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아주 오랫동안 겪었던 기억이 나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굉장히 그 심리적인 그 저항이자 지금 이제 지지가 돼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만큼 비트코인이 2억이 된다 한들 일반 사람들이 와 할 것이냐? 저는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과 일반인들은 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국가들의 돈, 아니면 상장 기업들의 돈, 아니면 슈퍼 리치들의 돈이 이미 됐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트에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계속하네요. 13만 5천 달러 돌파한 후에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안에 최대 20만 달러, 한 2억 8천만 원까지 가지 않겠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의 불확실성이 과거와는 달리 비트코인 랠리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금 ETF에 비해서 다소 뒤처졌던 비트코인 ETF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지식을 알고 보면 스탠다드 차타드가 뭐 했던 회사인지를 알고 보면 더 잘 보여요. 2016년도 9월달 대부분 리플, 크립토, 블록체인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 이미 리플에 크게 전략 투자를 했던 회사가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그리고 지난 하락장에 크립토 관련 모든 라이센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싹쓸이 했어요. 디파이, 아니면 이자 주는 거, 코인 사고 파는 거, 수탁하는 거, 전 세계에서 라이센스 제일 많이 딴 은행이 스탠다드 차터드예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인에 불리시 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어쨌든 비트코인 20만 달러, 이 올해입니다. 하나 한 3억 원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 2억은 글쎄요. 몇 주 만에 그냥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자, 바네크에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거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12월 3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번 업그레이드는 롤업 데이터 부담을 줄여서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검증자들의 효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용자 거래 비용을 낮출 것이다. 이더리움 메인넷 수수료 회복으로 직결되진 않겠지만 이더리움이 온체인 생태계 네트워크 보안에 기축 자산으로서 가치를 강화할 것이다. 사실 업그레이드 자체가 엄청나게 혁명적이다 라고 하긴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효율성을 높이고 검증자 이제 데이터 부담을 줄여주고 어쨌든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12월이면 상승장에 이제 기세가 무서울 때야 이게 만난다면 이더리움 가격 아마 탄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솔라나만큼 빨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더리움 레이어 2만큼 싸고 수수료가 저렴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은 가성비, 효율성으로 투자를 하는 사용하는 망이 아닙니다. 뭐를 우선시하냐? 사실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가치. 누가 제일 많이 써? 어떤 망을 제일 많이 써? 대기업들은 요즘 뭐 써? 다 이더리움부터 시작하거든요. 뭐가 제일 안전해? 뭐가 제일 믿을만해? 그게 이더리움이요.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가성비 따지지만 기관들에게는 제가 얘기드린 브랜드, 안전성, 신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는 체인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에서요, 스트래터지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토큰 4가지 종류를 상장합니다.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주식이요, 그 마이클 셀러 그 스트래터지입니다. 그 회사의 주식은 사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그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콜옵션 레버리지 베팅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근데 그 스트래터지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또 네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 담보 구조화 금융 상품. 좀 말이 어려운데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생 상품 만들어서 이제 지금 판매를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판다?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시면 빚을 권하는 사회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점점 더 할 것이다. 돈을 점점 더 찍고 금리는 인하해서, 그러니까 빚으로 뭔가 사업하지 않고 투자하지 못하고는 배길 수 없는 사회로 많이 갔죠. 앞으로 더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압력이 이제 누구에게 온다? 개인들에게도 강하게 이제는 점차 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만든 거, 이거 다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비트코인 담보형 영구 우선주 STRC.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자 없죠. 스트래터지, 이걸로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배당을 그냥 매월 따박따박 가져가고 싶은데 이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금 흐름에 따라서 배당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 STRD. 배당을 복리로 지급하는 고수익 우선주 STRF, 누적 배당과 함께 선택적인 보통주 전환 옵션도 제공하는 STRK. 이해하실 필요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알 수도 없는, 우리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온갖 종류의 크립토 파생 상품들 홍수가 되어서 시장에 쏟아질 것이다. 그 담보의 초우량 담보가 뭐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왜? 월가도, 우리도, 판매자도, 매수자도 비트코인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할 것이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여기는 월가 아닌데요. 전통금융 아니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로빈후드, 뭐 코인베이스, 서클, 뭐 스트래티지 모두 월가 전통금융,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등등이 대부분 탑 대주주로 있어요. 이들이 뭐랍니까? 주요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방향성이요. 본인들이 정해놓은 방향성으로 가는 곳에 자금을 싹 다 집어넣어놨다, 이 얘기입니다. 연준의 미란 이사가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경제 책사의 방향성이 뭡니까? 금리 인하 빨리 해라. 더 많이 해라. 한결같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전 세계가 따라합니다. 미국이 돈 찍으면 다른 나라는 머니 프린터 더 돌릴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습니다. 내일, 제가 지금 투자 방송이죠. 제가 뭐 슈퍼컴퓨터, 인터넷 없이 그냥 하늘만 보고 내일의 일기를 예측한다. 내일은 흐린 날이 올 겁니다. 내일은 비가 10mm 이하로 올 겁니다. 뭐 오후부터는 갤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투자는요. 매일 일기를 제가 예측은 못하지만 여름 다음에 어떤 계절이 올까요? 가을이 오겠죠. 가을 다음에 어떤 계절이 올까요? 아마 겨울이 오겠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뭐 지금 3개월, 4개월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코인 투자에서의 계절은 심지어 한 계절이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거예요. 2년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특히 알트코인은 빨리 이제 여름과 가을이 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길고요. 태풍이 잊을만 하면 계속 왔었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루하긴 합니다. 근데 더 저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투자, 계절 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월렛, 이제 삼성 페이죠. 여기에서 코인베이스 원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 미국 거래소와 한국에 있는 삼성페이가 서로 제휴를 맺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원은 이제 거래소 원래 수수료 먹고 사는데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 이 두 개가 만난 거예요. 미국 내에서 7,500만 명에 달하는 삼성 갤럭시, 이거 이제 삼성 핸드폰 사용자들이 코인베이스 원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뭐 서로 이제 프로모션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 이제 무료로 이제 구독할 수가 있나 봅니다. 삼성 월렛, 삼성페이에서도 실은 이득이 있어야겠죠. 코인베이스 거래소 계정과 연동을 직접 해서요. 이제 결제할 때 코인을 결제로 바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수개월 내 전 세계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를 할 것이다. 이게요, 대량 채택, 매스 어덥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미국에서만 7,500만 명이 갑자기 코인베이스 뭐 본인이 원튼 안 하든 이제 거래소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갑자기 열려버린 거죠. 저는 이제 아쉬움은 있어요. 삼성페이가 우리나라 뭐 비트, 뭐 비썸 혹은 코인원 좀 우리나라 거래소와 먼저 좀 협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빅테크 플랫폼 혹은 뭐 지금 SNS라고 하죠. 우리로 하면 뭐 카카오, 뭐 네이버 혹은 라인 이런 빅테크 플랫폼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데는요.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뭐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코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SNS 서비스가 무서운 겁니다. 한국 기업도 미국의 법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좀 더 나가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물론 해야겠죠. 근데 미국에서 회사 법인 만들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충족 요건 잘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그럼 미 국채를 많이 또 쟁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하는 회사들이 뭐 나스닥 상장 그럼 우리나라도 나스닥 상장해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산 토큰화 요것도 이제 그쪽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이미 벌써 주식 토큰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온도 파이낸스도 하고 인젝티브도 하고 크라켄도 하고 코인베스도 다 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에 가장 큰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도이체 방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이 있습니다. DBS. 이 두 개 은행 간의 첫 유로화를 국가 간 결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요. 이제 과거에 썼던 스위프트와 상호 운용될 수 있음을 입증을 했다.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유로화를 좀 왔다 갔다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향후 업계 전반 유동성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스위프트망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리플과 경쟁 구도다. 그러니까 리플이 뜨고 스위프트망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위프트는 사라지지 않아요. 리플이랑 경쟁하는 것 같지만 결국 상호 협력해서 서로의 그러니까 경쟁도 하는데요. 상호 보완의 역할도 있어요. 체인링크랑도 이미 스위프트가 뭐 2년, 3년 전부터 그 협업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스위프트가 지금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1970년대 만들어졌던 그때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스위프트망은 당연히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크립토 회사들 뭐 리플 체인링크뿐만 아니고 뭐 스테이블 코인 그 ISO 2002 모든 국제 표준을 다 적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최대 은행과 동남아시아의 최대 은행 간 첫 번째 유로화 결제 성공. 이건요. 저는 이제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그다음 뭐 자산 토큰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 이런 블록체인망, 디파이 아직도 엄청난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은행 두 개가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지금 상용화 됐습니까? 아직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올해까지만 투자하고 마실 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5년 이상, 10년 이상 저는 뒤에 투자하신 그 초기 시드머니에 좋은 코인에 투자했다는 가정하에 뒤에 공이 5년마다 하나씩 저는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만큼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모브캐스트 홀딩스 솔라나 비축 사업을 도입했다. 금액은 133억 원.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어쨌든 코인을 비축하는 기업 2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비트가 아니고 솔라나를 비축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처음이 어렵지.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ETF 처음에 이제 승인되는 게 10년 이상 걸렸었죠. 근데 이더리움은 뭐 한두 달 뒤에 바로 승인이 미국에서 됐었죠. 솔라나, XRP, 그다음 뭐 도지코인, 에이다, 아발란체, 뭐 지수 ETF 이것들은 뭐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쭉 아마 동시에 거의 뭐 이제 거의 동시에 아니면 뭐 10월, 11월 순차적으로 승인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터지가 처음에 힘들었죠. 근데 뭐 욕도 많이 먹었었죠. 근데 일본의 메타플래닛, 그 다음에 메타플래닛을 따라하는 또 하나의 제2의 메타플래닛 이미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뭐 이더리움으로는 뭐 비트마인, 샤플링크, 이더질라 등등등 요런 코인이 처음으로 이제 입성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미국의 월가 전통 금융이 있습니다. 레이저 디지털이 일본 기관 대상으로 코인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참고로 레이저 디지털은 보시면 노무라라고 하는 일본 탑3 금융 그룹이 있어요. 노무라 홀딩스의 코인 자회사가 디지털 레이저입니다. 코인을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뭐 한다? 일본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팔겠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신한금융그룹 아니면 우리금융그룹 이런 데서 국내 대기업들 많잖아요. 이 대기업들 대상으로 코인을 각종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코인 세금 최대 55%에서 20%까지 낮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곧 추진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나오겠죠. 아직은 없어요. 나오겠죠. 조만간 나오겠죠. 우리보다 확실한 건 속도가 빠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일본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뭐 중국, 뭐 중동, 동남아시아 다 따라갈 거예요. 아시아만요? 아니죠. 전 세계가 이런 방향성으로 따라갈 겁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요.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뭐냐? 이건 제 순전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요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숙제를 완료하자입니다. 숙제가 완료 안 됐다? 공부가 안 됐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고 잘 못 믿겠다? 2번, 3번이 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1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드머니,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되겠죠.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부터 숙제 완료는요. 누가 날 아무리 흔들어도 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날리고 뭐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고 갑자기 알티코인 ETF가 내년으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숙제 완료자의 핵심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볼 때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숙제를 완료하고 투자에 임하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될까요? 열에 하나, 많으면 둘, 전 이 정도 봅니다. 숙제가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하는 저는 모든 매매,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뭔지 확신 없이, 지식 없이 하는 매매는 저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공부의 왕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제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체인링크에 투자를 하겠다. 체인링크 관련된 모든 영상, 모든 글, 모든 웹사이트, 모든 백서들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간도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드머니죠.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가 많이 돼 있은들 내 수중에 1,000만 원 있습니다. 혹은 500만 원 있습니다. 시드가 적으면 거기에서 뭐 300%, 500%, 700%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맞습니다. 근데 인생 바뀝니까? 시드머니가 적으면요.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잡코인으로 밑으로 가겠다가 결론이 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시드 머니를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시드를 어떻게 늘립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탁월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남들 다 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만의 방식으로 압도적으로 본인이 그 분야에서 탁월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미 본인 다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분일수록 투자 수익이 커요.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한 사람과 100억 투자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억 투자 수익률에 50%만 가져가도 얼마입니까? 이게 50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성공한 사람,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금수저 있죠. 금수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후천적으로 부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후천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금수저도 있지만 자수성가하시는 분들도 실은 있는 거죠. 저는 불행은요. 비교해서 옵니다. 그냥 옆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아서 저에게 득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라고 하면 항상 불평불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쟤는 왜 부모님이 저렇게 돈을 많이 물려줬어? 이러면 이게 나에게 득이 1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왜가 아니고요. 어떻게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지? 왜 난 아직 이게 안 됐지? 이게 이제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부터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질문을. 제가 생각하는 최소의 시드 20대는 제외하겠습니다. 20대 분들은 한 3년 만에 한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모아야 돼요. 5천 이하는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수익률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30대, 40대 이상이다. 최소 1억 이상을 모으셔야 의미 있는 수익이 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1억은 어떻게 모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1억은요. 1,000만 원부터 모으셔야 됩니다. 1,000만 원 어떻게 모읍니까?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버시는 그 수입이 있겠죠. 수입을 최대한 늘리는 거고 지출은 당연히 줄이는 거예요. 왕도가 있습니까? 왕도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정답을 알죠. 다만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타이밍입니다. 어떤 뭐 이제 유튜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Timing isn't everything. 타이밍이 전부가 아니다. Timing is the only thing. 유일한 거다. 타이밍이 전부다. 뭐 이런 얘기죠. 숙제를 완료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억의 시드를 모았습니다. 근데 최고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참사인 거죠. 1번, 2번, 3번을 그래서 사실은 동시에 갖춰야 돼요. 이게 쉽겠냐라는 얘기를 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대참사죠. 수억의 시드 숙제 다 완료했는데 고점에 잘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다 날리는 거죠. 그렇죠? 타이밍을 알려주겠다라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종목을 알려준다는 사람, 타이밍 알려준다는 사람, 이 괄호 열고 닫고 본인이나 잘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1도 믿지 마십시오.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타이밍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을 높이기 위한 온갖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요. 반복된 경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이제 체득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환희에 파는 익절은 어쨌든 옳습니다. 어차피 저도 꼭지에는 못 팔 겁니다. 환희에 파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뭐 CEVO 이분은 좀 팔로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트위터에 있는 뭐 이제 코인 투자자 같은데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많이 줬어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 지금부터는 DCA, 그러니까 뭡니까? 적립식으로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DCA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초기에 혹은 하락장에서 유용한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 확신의 베팅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DCA out. 그러니까 DCA out은요. 조금씩 팔아서 이제는 탈출할 생각을 갖고 하십시오. 그리고 위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많이 파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 뭐 아무도 정확히 맞출 수 없죠. 확실하게 털고 나가십시오. 이게 지금 이 친구는요. 제가 보니까 제야의 고수예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에게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위너들에게 집중하세요. 무슨 얘기냐? 아픈 손가락 마이너스 80%, 90% 그거 맨날 쳐다보면서 가슴 졸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정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집중한다고요? 위너들에게, 우량주들에게. 지금 뭐 200%, 300%, 어떤 분은 500%, 600% 수익이 이미 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이제 마이너스 뭐 70%, 80%는 당신을 고갈시킬 것이고 위너들, 그러니까 우량주들, 본인이 잘 고른 그 코인은 당신의 자산을 이제 급격하게 늘릴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미리 언스테이킹 해놓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전 이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여기서 이 친구가 얘기한 flexibility, 유연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요. 매도할 수 있는 선택. 지금 할지 뭐 1억 원 중에 2천만 원만 팔지 요거를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게요. 이자 연이자 5%보다 훨씬 낫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동의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뭐 언제 해요? 미리미리 해 놓으세요. 오래 걸린다고 하면 뭐 이제 코스모스도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지금부터 이제 이자 글쎄요. 뭐 이자 이게 장기 물량이면 모르겠지만 미리 빼놓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이거 모르니까 미리 빼놓고 그 타이밍이 오고 본인 계획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연 5% 이자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 다음에 4848 좀 적게 해라. 매매를 줄여라. 오버 트레이딩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매도 100%다 한 다음에 이제는 뭐 라지 캡으로 돈 벌었으니까 이제 미들 캡, 그다음에 이제 스몰 캡 100% 이렇게 재투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트레이딩을 다 그러니까 모든 수익을 다 잡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어차피 몇 개는 놓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내러티브 다 쫓아갈 수 없다. 그리고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생존이 먼저다라고요. 저는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이분은요.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닌 분이요. 제가 볼 때 최소 세 번 이상은 이 지금 산전수전 겪으신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생존이 먼저고요. 큰 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이클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에 그냥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초조하고요.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떠나야 할 때 아직 안 오른 코인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가 그거죠. 이제 물 정말 들어오고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요. 이제 덜 오른 코인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또 자산을 그냥 돈을 확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떠나야 할 때라면 지금 이제 전부 막 이제 광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코인에 이제 내 모든 이제 판돈 다 집어넣고 이 코인도 이제 오를 거야. 이게 해서 하면 좋은데요. 이거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음악이 꺼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희망 고문은 전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으로 현금화 하세요. 그러니까 현금화, 매도를 익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무조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지어 정기적으로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그냥 꼭지에서 다 팔고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코인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팔아서. 근데 사실은 8번이 되려면요. 하락장, 조정장, 긴 이 지금 지루한 장에서 실은 꾸준히 사고 있었어야 꾸준히 팔고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이게 뭐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뭐 100만 원으로 수익률 1000%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이 컨빅션 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예를 들면 본인의 뭐 이더리움이다, 뭐 솔라나다, 나는 도지다, 나는 시바다. 본인의 큰 확신이 있는 그 위주로 하지. 이것저것 다 펼쳐놓고 그래서는 큰 수익률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번째, 변동성을 항상 기억하세요. 특히 언제 고점에 다다르면 가격이 그냥 막 자고 일어나면 뭐 몇십 프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 또 마이너스 막 30%, 40%, 50% 떨어지는 거죠.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건데 이때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본인이 들고 있었던 그 계획 그대로 실천을 해라.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겠죠. 11번째, 내러티브가요.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AI, 갑자기 게이밍, 그 다음 주는 RWA, 그 다음은 밈코인. 이거 다 쫓아가면서 다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해서 많이 쓰는데요. 어차피 넌 다 쫓을 수 없어. 몇 개 소수의 테마만 골라라. 대장주를 고르든 네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네 이제 당신이 흘렸던 땀과 눈물, 그 자산, 돈을 집어넣어라.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번째는 코인 바깥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도 좀 재밌죠. 뭐냐면 코인 자체가 당신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코인 이걸로 이제 레버리지 활용하는 거죠. 이걸로 수익을 가져가면 이걸로 너 뭐 하고 싶니? 코인을 대고로 집을 살 거니? 아니면 사업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으로 마련해라.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코인 바깥의 것을 하는, 그렇죠? 코인은 도구입니다. 돈도 우리가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3번째, 쉽게 말하면 과유불급입니다. Enough is enough. 충분할 때 털고 떠나라. 탐욕은 공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파괴적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이제 그 투자 수익 총액 기준으로 목표를 정해봐라.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 20억 되면 팔아야지. 뭐 10억 되면 팔아야지 했는데 20억 전에 18억에서 무너져서 못 팔았지 않습니까? 20억이라고 하면요. 한 15억 대부터는 이미 팔고 있으셔야 되고 심지어 그냥 다 털고 그냥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억이면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6억, 7억, 8억 될 때부터 그냥 꾸준히 팔다가 그렇게 해야지 10억 되면 다 팔아야지. 근데 막상 10억 되면 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14번째는 이번이요. 마지막이 아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번에 한 번에 뭐 경제적 자유 이번이 첫 사이클인데 한 번에 나는 이번에 바로 뭐 저기 강남 입성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생존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stay disciplined는 배우라는 거예요. 경험,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여유 있게 좀 길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압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아는데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15번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승장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락장은 당신의 부를 하락장에서도 당신은 부를 꾸준히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상승장 부자 될 수 있죠. 하락장에서는 부를 유지하는 기간이에요. 하락장에서 부가 유지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는 따박따박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괄호 열고 닫고 캐시플로우의 개념이 있어요. 시세 차익 좋죠. 그걸로 상승장은 돈 버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꼭 코인일 필요는 없어요. 뭐 부동산 월세를 받으셔도 되고 주식 배당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 뭐 이자를 받으셔도 돼요. 하락장에서는 부를 유지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자입니다.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훈련된 자만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결코 운이 아니고요. 초보가 아닙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겪다가 보니 본인이 체험적으로 습득을 하신 분들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투자의 기본 원칙을요. 이런 때 조금 여유 있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명절에 음식 뭐 맛있게 드시고요. 다만 체중 조절 괄호 열고 닫고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